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내려왔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변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구름대 위에 있어요. 상승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은 한번 조정은 나왔어요. 전환선을 한번 깼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재차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칫 쌍봉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조정은 결국은 기준선, 빨간색 기준선을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긴 하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선을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는 약해요. 다우지수 주가 캔들 보면 전환선 한번 깼는데 지금 전환선을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늘색 후행 스팬을 봐도 고점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전환선 근처에 머물고 있거든요. 기준선까지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전환선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게 본격적인 조정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RSI는 60 근처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우랑 나스닥을 보면 조정은 들어왔지만 이게 심각한 조정 상태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상승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은 다우를 조금 따르고 있는 것 같네요. 전환선 근처에 캔들을 놓고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도 보니까 다우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환선 한번 깼고 전환선 근처에 캔들이 있습니다. RSI도 60 근처에 있어서 4대 지수 모두 살짝 조정은 들어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상승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뭇 좀 다르네요. 사실 이번에 연초의 조정이 필반 지수의 하락에 기인했거든요. 필반 지수가 조금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까 역시 필반 지수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필반 지수 4774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졌는데 거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보니까 하늘색 후행 스팬, 주가 캔들, 전환선까지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재차 한번 다시 4774 여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RSI도 과열권에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으니까 필반 지수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기준선, 빨간색 기준선을 깰 때까지는 이게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힘들어요. 어쨌든 필반 지수가 4774 근처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채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은 미국 증시 시장 흐름과 역행 관계에 좀 있거든요. 항상 역행 관계에 있는 거 아닌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연초 조정에 보면 미 국채 가격이 랠리를 했습니다. 랠리를 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미 국채 가격 꼭지치고 내려오면서 나스닥이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정도 ABC로 보면 두 번 정도 하락했어요. 두 번 정도 하락하고 지금은 반등으로 들어갔거든요. RSI도 52로 올라왔네요. 반등으로 들어가서 아직 구름대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채 가격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름대로 연초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약간의 지금 보니까 국채 가격이 바닥을 찍으면서 나스닥이 좀 주춤거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 가격은 사실 이 석유 가격이 결정적일 때는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65달러와 55달러 사이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5달러 깼을 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 55달러를 깨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스닥입니다. 지표를 봐야죠. 지표는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LRS
확실하게 데드코 나서 떨어지고 있고, R스퀘어드가 바닥까지 떨어졌네요. 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까지 하락을 LRS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긴 해요. 지금 MACD 오실레이터 보니까 빨간색에서 지금 파란색, 음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까만색이 5일선인데 이평선들 보면 캔들이 5일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재차 지금 꼬리로 깨긴 했거든요. 여기서 쌍봉이 나오면서 21선 지지가 되는지 조금 촉각을 곤두세울 때긴 합니다. 201선도 지나가고 있는데 201선도 지켜져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중기는 데드크로스 상태고 장기는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단기가 데드크로스 나서 침체권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 과열권까지 못 올라가고 살짝 꺾이는 모습. 조금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서 내려온다면 조정이 지금까지는 완만한 조정이었다면 진짜로 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떨어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할 때가 됐네요. 그러면 한번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5월달이 완료가 됐습니다. 5월달에 캔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붙어 있고 상당히 좋고 5월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 깬 캔들이 이렇게 오래 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런 캔들이 나오면 상승으로의 전환은 유효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고 여기는 또 그렇진 않네요. 2015년도에 보니까 떨어지다가 5일선이 딱 섰는데도 재차 한번 또 하락으로 들어가기도 했네요. 어쨌든 이런 팬데믹 고점과 같은 조정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더라도 조금 행보하는 조정 그 정도 수준이라서 좀 5월달 양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뭐 괜찮아요. 주봉도 보니까 5주선이 20주선 돌파했고 캔들도 5주선 위에 있어서 상승세가 유효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5주선을 깨지 말아야 되겠죠. 캔들이 5주선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뭐 과거 패턴대로 가는 건 아닌데 5주선을 깨면 이렇게 20주선까지 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은 지금 5일선이 누워 있어요. 5일선이 누워 있고 11선하고 붙어 있고 캔들이 누워 있는 5일선 위에서 쌍봉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거래도 좀 작지 않아요. 지금 음봉 거래가 작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조정은 일봉부터 시작하니까 잘 주시를 해봐야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점이 여기 있네요. 121선 정도 18,600 여기를 지켜준다면 뭐 큰일은 없겠죠.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직도 계속 박스권이에요. RSI도 50 근처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고점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환선을 깨는지 그거를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떨어지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멀쩡하네요. 엔비디아는 아직 멀쩡합니다. 아마존닷컴도 뭐 멀쩡하고 메타도 멀쩡한데 브로드컴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가 떨어졌을까요? 테슬라가 전환선을 지금 깨고 있네요. 전환선을 깨고 있고 아이온큐는 뭔가 지금 전환선까지 깼는데 이거 큰 양봉을 지키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아이온큐는 큰 양봉 그래서 조정은 뭐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니까 진행형이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환선을 깼습니다. RSI도 과매수권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반도체가 제일 약합니다. 역시 반도체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MACD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MACD입니다. 결국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데드크로스 나서 조정이 진작부터 조정이었죠. MACD가 꺾일 때부터 조정이었고 본격적으로 조정장임을 좀 알려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봉을 볼까요? 그렇지만 주봉은 인지의 골든크로스거든요. 이제 골든크로스고 그런 걸로 보면 아직 뭐 이게 반등해서 반등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나스닥 괜찮고 다우도 데드크로스는 났습니다. 그리고 주봉이 좀 공교롭게도 이제 골든크로스네요. 그러면 이게 다우가 좀 약하니까 다음 주에 이 골든크로스가 지켜지는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다우는 요거를 좀 봐야 되겠네요. S&P 500은 데드크로스 나스닥이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니까. 뉴욕도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진작에 났죠. 데드크로스 났고 사실 지금 고점이 낮아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긴 해요. 여기저거리니까. 이미 근데 주봉상은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뉴욕 지수 보면 이게 18,800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위에 박스권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뭐 멀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큰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반 지수가 약간 조금 안 좋은 모양으로 내려서 꽂는 모양으로 지금 음봉이 두 개가 터졌는데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4,757 여기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고 5주선이 20주선에 딱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또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게 작년 7월에 한 칼 맞고 사실 올 3월까지 행보한 구간이거든요. 아래에서 행보한 구간이고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 나스닥이 본격적인 근데 뭐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행보하고 그런 와중에도 나스닥은 상승했으니까 꼭 나스닥을 리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필반 지수가 어려우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나스닥 상승이 어려우니까 이 박스권을 잘 지키는지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경계 경보가 뜨게 됩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다음 주에 다우의 MACD 그 다음에 필반 지수가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요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